집에 천장이나 어디 이렇게 뷰 만들어 놓으라는 거 몇 퍼센트 나왔어요? 67.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우리 정호는 얼마나? 그거 계속 그거는 재봤는데 한 40분 40? 오늘? 어저께까지 오늘 저 아침부터 떠나서 지금 얼마나 나오네? 와? 어저께까지 있었어요? 어제 일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모르죠. 굉장히 바쁘긴 바쁘시구나. 그래도 열심히 잘 나오신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그러면 오늘 또 만들어 보세요. 좀 남아야 집중력인데 집중력으로 충분히 남을 텐데 0 되기 쉽지 않은데. 여행 가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한 20cm 정도의 공이었는데 이제 갔다 와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어제 체크하니까 15cm 정도 줄었대요. 15cm. 75. 지금 지금 오늘 아침 여기서 해보라고요? 그래. 아, 이거 엄청 탐정해야 돼, 지금 해봐. 네. 어때? 네? 그거 나왔어요? 원래는 어땠는데? 45% 정도 나왔어요. 네, 조금 나왔고요. 저거 몇 퍼센트? 35에서 43이 그럼 35에 40 그러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35, 6, 7, 8, 9 38 네? 38 38? 그래. 그래서 저 시험하면 나중에 이제 37점 얼마 뭐 이런 것도 한단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도 중학교에 줄었네요, 그 사이에. 그래. 여기서 해도 되죠. 거기서 측정하는 건 큰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연습을 하면서 아, 장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것도 점검을 직접 하면서 해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런 측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거기다 집중을 해서 뭘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 명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아마 이런 거 써 있을걸. 다우증에 대한 이해를 순간적인 직관 시스템의 발동, 순간적인 명상 체계를 이용한 직관 체계의 발동,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써 있어요. 그 직관 체계의 발동이라는 건 직관이 뭐라고 그러죠? 직관. 바로 보는 거. 꼭 직자 써줘. 예전에 직자가 안 써져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직관. 요새 뭐 돌직구 이런 거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돌려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관이 영어로 인투이션이죠. 그러니까 보통 직관적이다, 인투이션이다 하는데 보통 직관적이라는 표현을 직감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직감적인 건 감각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직관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다 직감적인 거예요. 직관적인 거는 안에 원래 숨어있는 정답을 바로 보는 게 직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련을 많이 한 거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명상 수련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창의적이다 또는 과학적인 무슨 발견이다 마찬가지 다 창의적인 거죠. 그런 거가 만약에 만든 거라면 그게 직관적으로 본 거예요. 남이 한테 외운 게 아니고 있는 정답을 바로 책을 보든 하든 명상을 해갖고
빵 들어서 뽑는 거죠. 그 과정을 사고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명상 또는 지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뭐 불교나 특별한 수련단체에 쓰는 게 아니라 이 수련 방식은 인간이 사고하는 구조가 사고를 잘하는 사람,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 제목을 명상이라는 게 아니라 생각 잘하는 법 이렇게 써볼까? 쉽잖아요. 생각 잘하는 법은 누구나 할 것 같은데 명상 기관 이러면 스님이 되든가 어디 산에 가서 이렇게 딱 들고 앉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니까 아니에요. 걸어다니면서 서서 또는 누워서 제가 집중하는 건 뭐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책보기는 어떤 거냐? 외우는 사람은 시험 보려고 우리나라에서 외우는 그게 주입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관찰시켜서 토론시키거나 또는 그걸 쓰게 만들면 논술을 제대로 하게 만들면 그거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하고 하는 그 반드시 명상, 관찰 이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그 관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뭘 표현하는 건 어떤 걸까요? 여기 뭐 예술가도 계시고 그러지만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머리에 떠올리고 그 떠올리는 거를 대상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개념은 머릿속에 떠올리도 왜? 음악가는 그게 멜로디를 쓰는 거고 음악가는 그림쟁이는 어떻게 해요? 붓을 들어서 또는 무슨 목탄을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그린다는 쉽지만 목탄을 가지고 할 거냐? 또 우리 저 주인을 부메 씨처럼 그걸 하는데 뭐 색이 해갖고 찍어내는 걸 할 때 되면 어떤 거 원목도 활용하시고 원목을 좋아하셔야 돼가지고 뭐 있는 질감 활용을 하는데 그런 거가 내가 어떻게 해낼 거냐에 따라서 소재 선택과 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 과정이 다 생각 과정이에요. 외워지는 게 없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하거나 여기 물을 찾으려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올려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 보려고 하고 했을까. 자, 엘로드를 들었어요. 엘로드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들자마자 물 찾는 거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해보니까 이 물 찾는 거가 아니라는 걸 알죠. 이건 물 찾는 게 아니라 물 찾는데도 쓰는 거. 그쵸? 물 찾는데도 쓰는 거. 근데 또 뭐 또 썼죠? 오, 풍수에서 지기 같은 거에 찾는데도 쓰는 거. 이렇게 발전 진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적인 풍수하는 데서 쓰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못하는 또 이 직격적으로 얘기하면 최창조 교수가 한국의 풍수나 자생풍수나 이런 거 쓰면서 한국의 풍수나 중국권에서 들어온 풍수를 넘는 풍수가 도성국세 이전서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풍수의 개념이 자생풍수예요. 그런데 자생풍수의 결론을 다 내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 회한 중에 하나죠. 자생풍수 또는 자생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거예요.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는 거는 한국의 자생풍수 이전 또는 원풍수죠. 그죠? 저는 사실 자생풍수라는 표현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전 세계에 있었거든, 그 풍수 개념. 그래서 저희가 답사를 다니면 해외 답사 다니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 우리나라에서 답사 다닐 때 보는 거, 거기서 와서 보는 거, 건축 양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보는 눈으로 보고 대입을 하고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러 다니는 거거든요. 아주 딱 그대로 나와요, 딱. 설계 쉬워요. 기술이 없어서 짓지 못할 뿐이지, 설계 쉬워요. 특히 어떤 건축이 쉽냐면, 세계에서 제일 잘 됐다는 건축물을 써서 우리 설계가 쉬워. 전 바로 설계할 수 있어요. 왜냐? 이 건축 양식이면 이슬람 건축 양식이냐, 뭐, 이오니아식이냐, 뭐, 거기에서 그 형태가 딱 뛰면, 기둥 크기 얼마, 지붕 얼마, 여기에 신전, 주피터 신을 갖다 온다든지, 또는 뭐 다윗상을 갖다 온다든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식의 목적 건물이다? 그럼 톤 얼마나, 요 정도 할 때는 톤 얼마나 놓고, 부처는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만 딱 잡히면, 아래 높이, 위에 재단 높이 하니까 부처 놓는 거고, 그 설계잖아요. 그냥 다 나오는 거. 부처 크기는 얼마, 이런 집이나 이런 데서 부처 크기는 얼마, 주피터 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이럴 때 상 크기는 얼마, 그리고 집 사는 집의 크기는 얼마. 이게 사실은 건축에서 신비처럼 정해져 오는데 신비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공부로 따지면 그게 제일 쉬워. 예. 저 희한하죠. 그리고 그된 건축이 가장 멋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가장 신의 조화로운 비율을 띠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황금률을 구현했다고 그러는데 황금률을 찾는 게 제일 쉬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한테 공부하시면 그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뭐죠? 그런 건축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데도 쓰는 거. 그러니까 하나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요새 의술 배우죠? 의술에도 쓰는 거, 약 찍는데도 쓰는 거.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얘는 뭐지? 근데 쓸 때 또 어떻게 썼죠? 쓸 때,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그래요. 명상이라는 건 명상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하는 과정은 뭐였지? 이렇게 하는 거. 자, 엘리베이터를 들고 걸어갔어요. 움직였어요. 요거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쇠막대기를 들고 양손에 들고 걸어가니까 어느 자리에서 움직이더라. 이게 여러분이 바라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사실이야, 그죠? 여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주고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쇠가 할까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이 이거 수맥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들으면 수맥을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수맥을 못 찾고 얘가 찾는 거잖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 방식에 따라서 그건 아닐 것 같아, 그죠? 이거는 수맥하는 거라고 머리를 정의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반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수맥 찾는 거지? 그러면 끄덕끄덕 그려놓고서 그러니까 쇠는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거? 지금 들으면 대답하기가 궁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이 쇠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쇠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들었냐? 움직일 수 있게. 움직일 수 있어도 어떻게? 다른 충격에 변화되죠. 만약 이렇게 들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듣는데 전제 조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외부 걷는 거에다 별로 영향받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되면서 준비가 된 사람이 걸어갔더니 어느 날에서 움직였어요. 그럼 이게 나한테 주는 어떤 신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을 건가?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뭘까? 근데 단지 이거를 수맥이라만 해야 될 건가? 수맥이라 할지언정 이 쇠막대기가 얘가 아는 거라면 이렇게 가도 얘는 나와야 돼요. 그죠? 얘 모른다고 얘가. 그쵸? 반문을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첫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놓고 따지니까 인간이 얘를 들고 이거를 잘 걸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얘는 어디선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이런 막대기를 들고 걸어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일자나 또 다른 막대기를 들고 걸어가면 그런 변화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안 가, 이렇게. 희한하게, 이거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육이. 가면 얘는 이렇게 들고, 이거는 들면 이렇게 가요. 놀라운 일이죠. 지가 알아서 가는 거, 지가. 그러면 이것도 뭐지? 그럼 인체는 알아서 어느 가서 반응을 주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나한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우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뭐도 한다 한 거는 여러분한테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사실은 그 주제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주제가 하나만 아니고 깨달음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고 과정을 보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 좀 이해되죠? 가장 단순하죠. 여기 부정할 수 있는 방식이 거의 없죠.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을 해나가는 과정에 여러분 사고하는 과정을 제가 사고하고 공부했던 과정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학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은 꼼짝 못하고 들어야 되고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왜? 당연한 것만 보여줬으니까. 제가 뭐 이론도 만들어낸 게 없거든요. 그 대목에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는 뭐라 그런다. 불교 쪽에서 뭐라 그런다. 뭐 이런 용어를 써드린 것 뿐이거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손에서 이게 움직였는데 이것만 놓고 쓰면 아마 멋진 학문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학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떤 사실을 본 것부터 이 사실은 뭐를 의미하는 거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만 돼 있으면
어디 가서 경영하는 사람의 경영 스타일 보고 딴지를 걸 수 있고 밑에 어떤 사람의 조직들이 모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의 불합리한 점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 왜? 사고 구조로 결국 일을 하는 거거든. 누구든. 방법이 없잖아. 그죠? 운전 잘한다 못한다도 운전하려고 하는 사고하는 습관을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가만히 여기서 분석의 연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에도 쓰이고 인간에 관한 탐구가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이 생각만 잘하기 시작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행동을 자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아무나 되는 거 알죠? 도리어 아무나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얘기되면 그 수맥하는 거 조금만 돌아가면 머리 돌아가면 이게 저거 뭐지? 이거 왜 돌아가지? 이게 수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수맥에서 이놈이 돌아가서 답을 주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벌써 왜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죠? 왜? 왜가 들어가야 명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알고 싶으니까. 아니 알고 싶어야 무슨 직관을 하든 직감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직관은 정답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명상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과정이 짧아져서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엘로드는 이런 거예요. 도구를 안 썼으면 저 직관체계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이거를 들고 걸어갔더니 어느 사람이 갔더니 움직이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됐어. 놀랍게 직관적인 즉답 증문 즉답의 세계라고도 써있어요. 제가 즉답의 체계라고도 제 책에 써놨어요. 즉답? 물어보자마자 답 준다는 거예요. 물어보자마자. 여기서 성경에 있는 구절은 구약에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즉시 응답이 있겠고. 자, 처음에 이거 수맥 차리려고 안 했는데 응답이 있지만 이건 내 안에 물이 많으니까 물하고 반응한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 찾으려면 살기? 바로 떠올리기만 하면 바로 응답 와요. 그죠? 뭐 기다리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질문을 떠올리기만 하면 답을 주는 책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가만히 그때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가만히 떠올려 보면 왜 이게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보면 저걸 기도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또는 부처님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뭘 해주시옵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응답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본인이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내가 수맥이를 지나갈 때 정답을 주시면 얘를 움직여 주시옵고 이 말만 미리 하면 얘가 알아서 움직여. 그럼 기도에 응답 받은 거죠. 이 예수님 가서 하니까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헷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대로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기도의 응답은 무지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즉시 우리한테 오는 거죠. 하나님만 대입하면 사실은 더 쉬워요. 모든 거니까. 그게 이 체계가 마귀나 사실은 이게 내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지 이 시스템이 하나님이 주는지 마귀가 주는지 또는 어떤 게 주는지는 우리가 처음 볼 땐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시작되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되면 내 안에도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되고 배우는 사람도 되고 처음 하는 사람도 되고 오래 하는 사람도 돼.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되나 봐. 그러면 누구나 다 되는 거면 그냥 쉽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입할 수 있어요. 마귀는 잘 안 돼요. 모든 사람한테 말이 쉬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게 되죠. 마귀의 정의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정의들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신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뭐보다 더 어떤 경전보다도 더 확실한 경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전이 아니에요. 그 원리가 써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해석한 게 제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거 옮겨 써놓으면 경전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경전 그냥 보는 것보다 쉽죠. 왜? 체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체험한 거 아니에요. 보통 명상을 하거나 눈 감고 있을 때 체험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체험에 신의 빛을 받다든가 또는 안에 기운이 도는 걸 받다든가 그건 지 체험이냐. 누구나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달라. 감각적이다. 그래서 제가 지각은 감각적이냐는가 고감각적인가 초감각적 아닙니다.
초강력적인 알은 누구나 공통할 수 있지만 이 두 개는 전혀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앉아서 그 다음에 공부가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똑똑해서 얜 왜 이러지? 라고 시작하는 사람만 고강 체험도 성공해요. 그걸 뭐라고 했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고원 체험이다. 고원 체험이다. 그러니까 플라토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고원 체험이라는 건 보통 이런 체험이라면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꿈에 뭔가 봤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야, 꿈이라는 게 그냥 꿈이 아니네? 이런 거예요. 그럼 뭐지? 그냥 눈 감고 꿈에 뭐 돌아가고 뇌파가 어떻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네? 그냥 꿈이 아니라고만. 꿈은 개꿈도 있지만 뭔가 예시되는 꿈도 있고 인간은 이걸 예지몽이라는 것도 있긴 있나 봐. 이러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뭘까? 우연히 근데 그 사람의 꿈에 사실 만든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냥 그러다 또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각인이 되지. 그래서 이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를 찾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이해를 시작하고 두뇌나 판단작용이나 이런 밤의 꿈인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해. 똑같아요. 그런데 초감각적 지각은 말이죠. 가장 일반적이면 누구나한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드를 들고 가는 체험이 사실은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이니까 감각적이라고 그럴 거고, 그죠? 초감각적이 무슨 감각적이지? 그래, 감각적이지. 초감각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움직였기 때문에 안 거예요. 분명해. 그리고 또 몸에 이거 돌아가는 전에 무술 아주 무지하게 잘하는 분 했더니 그분은 더 하자마자 이거 들면 이거 돌아갈 때마다 몸에 기운 돌아가는 걸 느껴가지고 또 불교식으로 하면 신식, 몸의 감각,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 손을 보더만 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든 눈으로 봐지든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이게 들었을 때 눈으로 보여서 알았다면 내가 이걸 안 듣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도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감각적인 지각이 아니라 초감 지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명상이 눈으로 보는 건 눈 감고 안 보면 그만이야. 그리고 안에서 경락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건 자기가 모르면 그만이야. 근데 그런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체험만 하고 나면 돌아가는데 자, 이거 없어져서 이런 체험 그렇게 했는데? 그러네? 이 쉽죠? 그때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 초감각적 지각이다. 왜? 여러분이 이걸 하긴 했지만 감각적 판단에 의한 것도 아니고 확장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여러분의 내재된 힘이 저절로 그냥 아는 거가 드러난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딴 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벌써 이건 무지하게 불교적이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거는 이 설명이 그런 쪽이 짧아서 그렇지 예수 말씀 종합하면 이게 압축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근데 불교 쪽에 하면 이게 지겨울 정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유식학은 거의 다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유식학 학문 보면 지겨워서 못해요. 저도 지겨워. 이 알고 있는데도 보면 지겨워. 아주 어렵고, 또 번역이 학문, 그 철저한 학문이에요. 불교는 제가 볼 때 학문이에요. 똑똑한 사람만 이해하는 학문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왜 어려워졌냐? 관찰을 안 해요, 인간. 책이 워낙 경전이 훌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공부 방법은 뭐냐? 경전을 안 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전,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이 이런 거죠. 경전이 나오게 되는 경전이 나오게 되는 삶을 규율하는 인간을 관찰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쓰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석가의 내용이에요. 석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처음 했다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없지. 이게 누구나 자연을 그냥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 석가 그 말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카페가 생기다 보니까 자료 나눔 같은 때 불교신문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얼핏 픽업하기 좋죠, 거기가. 요즘 기억이 많은데 거기다 보다 보면 조계종에서 얘기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달마석도 또는 뭐 희행석도 이런 경우도 부처 대접을 하면서 올린다고 써 있어요. 그건 훌륭한 얘기죠. 석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석가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석가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를 벗어나는, 예수의 권위에서 벗어나야지 예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닐 때. 똑같은 건데 이분들은 그러고 나서 지나치게 화두선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석가 방식이든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 방식이든 화두선이든 관법이든 뭐든 상관없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게 책에서 본 거 같은 거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니 내 일상에 이런 데서 이런 게 찾아지는 거라면 내가 먹는데 내가 모든 활동에서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이런 내재된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하는 건가? 그래서 석가는 몸을 관찰하라고 했나? 그래서 석가는 느낌을 관찰하라고 했나? 그래서 석가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했나? 그래서 석가는 자기가 믿는 진리, 법을 관찰하라고 했나? 석가는 철저하게 네 자신을 걷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그 가치관의 신념을 이루는 원리, 진리 자체를 이걸 다 관찰시킨 거예요. 그리고 끝에 반드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붙이는 거예요. 대단한 학자죠. 아주 학자적인 관찰인 거예요. 학자라는 단어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학자라고 쓰면 석가에 대해서 권위를 망가뜨릴 줄 알아요. 천만에 제대로 된 학자는 그런 거죠. 제대로 된 학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몸에서 나타나는 이것만 갖고도 불교 체험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여러 몸에 나타나는 것이 동일하기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총각적 지각은 거의 반드시 이해력이 필요하다. 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여러분 걸로 만드는 데는 통찰력 이런 게 필요하지.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하죠. 인사이트. 보긴 보는데 안을 들여다보는 이런 거. 그래서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인사이트를 잘하면 뭘 보느냐? 바로 인투이션이 생겨서 정답을 보는 거예요. 인투이션 뭐하냐? 정답 보는 거예요. 정답. 정답.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있는 그대로 보기. 진여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뭐예요? 이거 예를 들어 이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맨 처음 보는 건 어떤 거죠? 이런 쇠막대기를 들고 걸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표현하는 게 틀린 거지. 어떤 분이 그 수맥하는 거 그거 고쳐주는 거야. 아니야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자. 여러분이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런 싸움이 되니까 얘 쇠막대기를 들고 걸어가는 거잖아. 이걸 들고 쇠막대기를 그냥 놔두면 얘가 수맥을 찾겠어? 안 되지. 이거를 정확하게 들고 걸어 어디서 움직이는 거지. TV에서 봤어? 이거잖아. 근데 이게 정확한 얘기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놓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수가 한 거예요. 가장 고수는 가장 평범하게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더 보태지 않아요. 아마 공부하실 때 미술 같은 데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그렇죠? 군더더기 없이 있는 그대로 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자신의 표현법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제대로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 제대로 꾸미는 거죠. 자기의 어려웠을 때의 힘든 추억 또는 자기의 즐거웠을 때에 대한 생각이 투영돼서 본 건 제대로 볼까요? 못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알겠죠. 자, 즐거운 감각으로 뭘 보면 좋을 것 같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기라는 설명을 해놓고 뒤에 내 쓰라린 감정에 내 즐거웠던 추억을 가지고 뭘 보면 다를까? 달라. 있는 그대로 못 본 거예요. 시는 돼요. 진실은 알아요. 그래서 시는 진리를 표현하는 시가 오도성 뭐 이래서 불교나 이런 쪽에서 또는 진리 얘기하는 시편에 써있는 기독교는 그런 것들은 오도성에 가깝긴 하지만 보통 시가 대중적인 시나 인기 이끄는 시는요 아무리 잘 써도 감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감성을 파고 들어야 잘 팔려요. 그건 거의 모든 문학이 그렇죠. 그래서 문학이 아무리 위대해도
문학은 아무리 위대해도 종교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거, 정신적인 뿌리 이런 거보다 인간사에서 들춰주는 거예요. 정신사에서는. 왜? 감각적이니까.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신혼여행 때 이렇게 좋은 것이 떠오르는 봤더니 그때가 떠올라. 그러면 좀 괜찮은데 어느 날 그거 바라보다 싸우는 기억이 있으면 에이씨 뭐지 이런 또 해는 똑같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삶도 생각보다 그렇게 바뀌지 않을 텐데 어느 날 싸우고 말아보면 그날 인생은 버린 것처럼 보이고 좀 즐거운 그날 하루가 즐거워 보이잖아요. 물론 삶의 지혜는 아침에 좀 즐겁게 하고 헤어지는 거지 즐겁게 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지만 그때 냉철하면 역시 있는 그대로 내가 싸우다 보니까 하루가 어두워 보이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시작될까요? 조금 밝게 바라볼 수 있죠. 놀라워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킨 거 불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있는 그대로 보기예요. 이거 뭐 부처고 뭐가 부처는 사실은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 보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봤으니까 진리를 보는 사람이죠. 보통은 자기 감성과 지식, 지혜, 그다음에 경험에 쌓여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떤 거냐? 있는 그대로 봐보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보면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석가 얘기고 예전에 대승기신론 써줬던 그쪽에 마명이라는 사람 그거 번역해서 했던 대승기신론서 원효대사 다 그런 거예요. 하이라이트 부처란 말 별로 안 나와요. 사실 부처란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은다면 부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보기. 부처 되는 비결 있는 그대로 보기. 한자 진여실상 진여 이거 그대로 보는 거 이거예요. 근데 진여하면 멋있어 보이다가 있는 그대로 보기 하니까 조금 격이 떨어져 보이죠? 아니 별거 없어.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 보고 난 뒤에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의 원리까지만 파면 성인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엘러주를 갖고 얘기를 하면 설명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엘러주 수맥 찾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수맥도 찾는 거. 풍수적인 지기도 찾는 거. 무슨 의학적인 딴 것도 찾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쇠가 그걸 찾나? 아닌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사람이 들어야만 답을 준다. 옛날에 우리나라 바늘점이라고 있었는데 아시나요? 여자분들? 바늘점. 바늘점들 여기 특히 지방인구시 많이 하는데 바늘점이 아들이냐 딸났냐 몰라고 바늘점 쳤어요. 실에다가 바늘 꼽아가지고 여기다 딱 놓으면 여기 아들인지 딸인지 순서리 적거든요. 이게 아들일까? 이게 딸일까? 이걸 딱 들고 있으면요. 요게 좀 있다가 뱅뱅뱅뱅 돌아요. 뱅뱅 돌다가 까딱까딱까딱 하면 아들. 또 좀 이따 또 뱅뱅 돌다가 요런 터울까지 딱 계산해갖고 아들 하나 딸 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맞아. 그런데 어떤 집은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지훈 애가 아들이구만. 아들이 이러면 나 정말 나쁘겠는데 뭐 이런 경우 사실 옛날 장례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런 거 공부하기 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잘하려고 사람이 안 들고 이 과학적인 시각이죠. 사람이 흔들려서 도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 실을 딱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손을 놔.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 이걸 측정해서 사람 몸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거. 얘는 그대로인데 사람 몸이 얘가 바뀌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거를 잡으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이런 걸 들면 이렇게 가게 만들어. 참 희한한 일이에요. 놀라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갖다 딴 데 가서 강연할 때는 여기서는 덜 쓰는데 최적 선택의 법칙 가장 적절하게 그 다음에 최소 경로의 법칙 도구에 맞는 최소의 경로 뭐 가장 최적 작용의 법칙 뭐 이런 단어 갖다 막 붙여야 돼. 놀라워요. 그 다음에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감각 선천적인 힘
그다음에 선언적인 거. 어떻게 보여주고 나면 거기서 반론이 없어요. 학자들 앞에서 얘기하면 더 좋아. 따져버릇해서 꼼짝을 못해. 지극히 당연해.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실험적이에요. 과학적인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과정. 그래서 그 의미만 조금 잘 헤아릴 수 있으면 누구나 경전 쓸 수 있고, 또 경전보다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석가나 이서나 이런 분들은 뭘 갖고 강의했느냐?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보통의 삶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고 가장 사실에 가깝게 얘기해요. 그 특별하다는 게 딴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가장 있는 그대로 본 사람들인 거예요. 참, 이 공부가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하시고 특별하다고 공부하고 싶은데 가장 특별하지 않은 눈을 가진 사람,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드리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눈은 그냥 사실을 가장 사실답게 바라보는 사람,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에 빠져들기도 쉽고, 행복을 원하면 불행에서 벗어나기도 쉬워지고. 왜? 내가 불행하게 바라보면 다 불행할 수 있구나. 세상은 그대로. 생각 좀 바꿔볼까? 이게 나한테 무슨 선물일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일단 여기서 질문 없으십니까? 뭐 별로 있을 만한 내용이 없죠. 너무 딱 맞는 얘기만 했어, 그죠? 오늘 준비되셨어요? 예. 자, 직위 및 총기 이용법은 이거 간단해요. 오늘 하실 때 그것도 하나요? 그냥 손으로 카드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나요? 손으로만 자기 기운 넣어가지고 비교. 지기도 살짝 섞으면 안 될까요? 시기요? 예. 여기에서 찾아. 장소, 예. 시간이 좀 덜. 시간 좀 애매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뭐 제가 좀 설명. 직위하고 총기 이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제 직위하고 총기 이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건 어떤 거였나요? 자, 뭐 집에 있는 집 중에 나쁜 자는 데나 이런 데 살기를 막는다. 또 뭐 회사 앉아있는데 또 정문 들어가는데 탁기가 들어가면 좀 나쁜 기운 막고 거기에 뭐 카드도 좀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생기가 들어가게 한다. 경험성은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일단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그다음에 뭐 안에서 받아봤던 말들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밖에 기운 좀 조절하면 어떤 나무 좀 심는다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물이 가장 만만한데 오늘 이제 연습을 하실 건데 물을 이렇게 수련하는 장에 와갖고 한쪽에다 좀 놔뒀다가 하면은 선배들이 있으면 거기 영향을 좀 타서 그 기운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련장은 수련하는 사람의 기운이 남아있어서 얘가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우리 그 목사님 같은 분이 좀 맑거나 수련을 할수록 신방 같은 거 다니면 보통 목사님들 해도 보통 하루 이틀이나 이 정도 가고 좀 괜찮은 분이라면 3일 정도 쫙 남아요. 어설픈 목사님은 갔다 왔다 안 갔다 하는 게 날지도 모르지. 이상한 거나 뿌리니까. 그 신부님이나 스님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기운이 정말 맑고 괜찮은 분은 꽤 뿌려요. 신방만 다녀도 그분들이 다녀가도 기운을 남기고 가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기가 많이 나는데 청기 용법이래요. 내가 이제 운이 나쁘다든가 할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는 그때는 사고 많이 안 치는 거죠. 수성을 하는 거죠. 잘 버티고 기술 개발하고 뭐 좀 이러고 있다가 운이 딱 올라오를 때 사고 치는 거야. 그때는 투자하고 확장하고 에이 이거 인도도 나내나? 아니 이래가면서 뭐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청기 이용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나쁘거나 또는 이런 걸로 기운이 나빠지면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청기 이용법 같은 거 하려면 이런 거 간단해요. 운명은 뭐뭐 있다고 했죠? 운명은 청기, 직기, 인기를 합치는 거라고 했죠?
천기. 인기인데, 인기는 이제 여러분이 수련도 하고, 자기 깨달아가고, 생각하는 부분은 더 이게 세상에 좋아지고, 지기는 이제 땅을 보는, 땅에 있는 기운들을 체크하는 거라면, 이거는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속에서 나오면서 받는 기운하고, 이 세상에 받는 기운이 가장 충격적이어서든지, 이게 이제 일생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몸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 고정된 거라고 놓고 보면 하늘에서 도는 거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 공명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좀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 사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를. 그러니까 사주를 아주 잘 보면 천기에 가깝게 맞는 게 비슷하게는 보는데 정확하진 않아. 학문은 원래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맞았든 대운이나 이런 거 보는 건 거기에 공명이 큰 공명이 정 플러스 공명이 오는 거고 해도 망가지는 거는 마이너스 공명이 와서 이건 그냥 팍팍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책 보고 공부하고 수련하고 실력 푹 쌓아도 일 별로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 좋을 때 가서 딱 사고 치기 시작해서 이제 더 큰 대원을 내거로 만들어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천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점수 내면 돼요. 점수 내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있었지 아까 0서부터 10까지 그러면 100점을 만점에 놓고 50점이면 성공인 거예요. 50점 아래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40점에서 60점은 꽤 괜찮은 무난한 거예요. 40점 이하, 30점 이하는 이건 30점 이하면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산소나 집이나 30점 이하는 필히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40점 넘다 그러면 아유 가기도 먼데 뭐 그냥 공부했는데 기운이 하나님께 선물하고 말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30점 이하다면 어떡하든 손을 보기 시작해. 여러 번 거든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점수를 내는데 40점에서 60점 사이는 50점이면 또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아 나한테 이거구나. 그러면 평생 것도 따져도 되고 올해 몇 점, 내년 몇 점도 가능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점수 내면 실습하세요 그냥. 점검하면 돼. 그러면 사주 보러 다니시지 않아도 이제 해결되죠. 월 알라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년은 해놓고 이게 평생 운전할 수 있죠? 평생을 쫙 해놓고 면도 쫙 써놓고 그거 년을 해놓고 그다음에 월로 해서 월은 딱 쓰고 더 좋은 건 이런 것들이 아침에 눈 뜨고 딱 그 말은 아 오늘 일질이 좋구나 이러기라도 이게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기는 손봐주면 지기 이용법은 여러분 땅, 집, 산소 이제 이거 해결하면 공장, 집, 책상 이런 거 정도 또는 뭐 TV 보는 것 등등 이런 거 손보면 좀 괜찮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유용하기 좋은 중에 하나가 좋은 데다가 물 같은 거 떠놓으면 거기에 지기용품 거기서 이제 머리 대놓고 자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 같은 거 떠놔도 매우 좋은 물이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여러분은 사람 기나 뭐 등등 갖고도 요구르트나 이런 게 맛이 바뀌는 걸 전공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이 바뀌어요. 저희 집 물이 달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 물은 역삼탕 물이에요 사실. 역삼탕물이 물맛 없는 걸로 유명한 물이잖아요. 역삼탕을 걸르는 동안에 그 밑에 제가 여기 지금 카드를 짜 넣어놨어요. 2개. 그러면 카드가 그거 하면서 차곡차곡 쌓이니까 물맛은 전혀 없는 건데 기에 해당하는 맛이 딱 들어오니까 그 아는 사람은 이 물맛은 이상하게 좋다고 그래. 그걸로 커피를 끓여도 맛있고 그걸 차를 내도 맛있죠. 그거 응용하실 수 있겠죠. 특히 뭐 누구 아팠는데 써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딸이나 아들이나 또 남편이나 나나 뭘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좋은 치료해 좋은 거 치료 때문에 쓸 거면 치료해 좋은 거 동물계 좋은 동물계 좋은데 그걸 찾아서 거기다가 물을 잘 떠서 넣고 놔뒀다가 대신 뚜껑 잘 덮어 놓으세요. 물질 하나 치면 쏟아지니까 그래놓고 뭐 저녁 때나 또 아침 먹어도 되고 잠깐이라도 빨리 먹으려면 구에서 흔들어야 돼. 칵테일 하듯이 거기서 씩 흔들면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서양 애들 칵테일을 하는데 그걸 또 조사했잖아요. 서양 애들은 또 그거를
무지하게 많이 조사를 해서 왜 사람들은 칵테일을 적당히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 섞은 다음에 꼭 이 짓을 해야지 먹어야 더 좋다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거기에 뭔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아 좋은 기가 좀 당기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흔드는 애가 아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싹 즐겁게 하면은 이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 때 잘 흔들어서 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술 같은 거 먹는데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좀 이렇게 자꾸 그거 흔들면서 기운 잘 떠올려도 돼요. 여러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기운 만드는 거. 지금 기운 만드는 거 손으로 딱 기운 잡아가지고 자꾸 흔들어도 바뀌어요. 뭐 시간 되시면 이따 뭐 그렇게 한번 바꿔보셔도 되고. 그렇게 응용하시면 될 수 있죠. 물이나 뭐나. 얼굴도 화장빨 잘 받는 기운의 사람들은 얼굴 좋아지시고. 머릿결 좋아지고. 이게 응용이 많아요. 기운만 잘 점검하면. 그렇게 해서 이 종합적인 거를 잘 조절하면 소위 얘기하는 명의 이치를 가지고 명을 잘 운행할 수 있다. 그럼 운명을 좋게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모든 깨달음이 다 완성이 되면 이런 게 다 필요 없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제가 6개월에 그걸 다 잘 가르치면 좋겠는데 쉽진 않아요. 그죠? 원리가 들어도. 그럴 때 흔들릴 때는 이런 걸 활용하셔서 여러분 운세 좀 좋게 해서 진행하면 괜찮죠. 네. 스티커 활용법 뭐 이거 같이 할까요? 예. 목사님 같이 하시면 되죠? 예. 네. 자, 그래갖고 스티커 활용하는 거하고 맛비교하는 거를 같이 하셔야죠. 스티커는 제가 만든 도형들을 같은 것들을 그거 직이나 청기인가 하듯이 그거를 벽에다 붙여도 되고 잠자는데 머리를 막는 데도 쓰고 막는 건 벌써 스티커 연구 많이 했는데 카드 같은 것도 카드에다가 병 닦는 물 같은 거 넣으면 우유 다 맛이 바뀌어요. 그것도 어느 실험을 하시면서 아 이게 실제구나 하는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되게 가시면 기측정하듯이 해갖고 아 정말 뭐가 좋아지네 탁한 건 줄어들고 좋은 게 좋아지는구나 이런 거 냉장고 이런 데다 붙이셔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를 하고 이런 거에 스티커나 모양이 변화가 있다는 거는 평면적인 힘에도 영향이 있고 풍수에도 영향이 있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까요? 이거 모양이에요. 얼굴의 모양이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기운이 있을까요? 풍수나 도형 자체가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찌그러지면 힘은 모양이 꾸기면 저희 거 영향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 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을 꾸기면 여러분의 관상이 제대로 작동 안 되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지난번에 웃는상이 좋았던 것처럼 그 꼴상, 꼴가, 평상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장 더 넉넉하고 자유로운 표정을 지어주면 훨씬 더 좋아져요. 요새 아이 많이 웃나요? 저녁다? 네? 아이 많이 웃어요? 네. 네, 더 많이 웃게 해주세요. 네. 같이 웃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 알게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올려놓은 거 카페에 들어오시면 가끔가다 여러 필요한 정보 같은 거 있는데 요가 같은 것만 해도 뭐 우울증도 바뀌고 뭐도 좀 좋아진다고 하는 것들이 또 걔네들 사례를 또 많이 뒤져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미국에서 근데 지금 하는 수련은 여러분 또 아주 무지하게 대단한 거고 또 하나 우울증 이런 것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집중 잘하고 생각 잘하는 것만 갖고도 또는 표정만 잘 쓰는 것만 갖고도 생각보다 많은 효과와 치료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스크하고 스티커 활용하는 걸 목사님 같이 하시면서 또 질문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